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행복 강의. 오늘은 가난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한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생활하시면서 나 이땐 정말 행복했어. 그때만 생각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하고 행복해하는 거야. 나는 오늘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때 난 너무 행복했어. 이런 경험쯤은 한 번 정도 있으시죠? 네. 오늘 프랑스 작가 미셸 피그만의 가난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걸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가난한 농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런 작물을 파종을 했는데 망하고, 또 새로운 잘 된다고 하는 작물을 또 파종을 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일이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어떤 것을 해도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너무 괴롭고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농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 농부와 또 사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아무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주변에 이웃들도 하나도 없이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농사를 짓고 지어도 안 되고 정말 어떤 희망도 또 어떠한 또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농부에게 요술램프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이 요술램프 지니가 이 농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망스러워요. 그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소원을 제가 3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딱 내가 이 3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절망에 빠진 정말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원을 3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지니가 이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눈을 뜨면 내가 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 모든 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땅에 어울릴 만한 대저택을 지어주세요. 두 번째 얘기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그 대저택에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3가지 소원을 합니다.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그 이야기에 이 농부는 이 3가지를 요청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땅에 어울릴 만한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저택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서 정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이가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농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겠죠? 네. 정말 행복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종종 대학생들이나 또 어떤 단체에 교육을 하러 나갔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거의 80에서 90%에 가까운 사람들의 답변 속에는 부유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다라는 마음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 작가 미셸 피크만의 가난한 농부 이야기처럼 이 농부는 요슬램프 진이의 능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또 금은보화가 가득 자기 창고에 채워져 있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르신들이 이 가난한 농부라면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너무 즐거워서 축제라도 정말 잔치라도 이렇게 벌였을 텐데 이 농부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되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는 이 가난한 농부의 마음에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부는 소유했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결핍되거나 단절이 되어지면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있고 직장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직업이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또 생각 속에 그렇게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하다, 정말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다, 아니면 저건 좀 천하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지 실제 이 직업에는 귀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이 직장,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굶기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직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좋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이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굉장히 몸이 아팠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직업은 그때 당시로는 아주 오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연탄으로 아궁이에다가 연탄을 넣어서 이렇게 난방을 했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 연탄재가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미화원은 여러 가지 이제 분리수거나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만 그 시절에는 이 연탄재를 치우는 이 일이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이 연탄재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이었던 거죠. 너무 몸이 아픈 채로 정말 한 번쯤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세요. 몸이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해요?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은 못 간다고 얘기하고 하루 정도는 쉬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돼, 여보. 괜찮아. 나 일하러 가야 돼. 내가 만약에 오늘 몸이 아프다고 쉬면 위에 분들이 안 좋아하셔. 그러면 어쩌면 이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또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며 아버지는 그 새벽에 일터로 나갔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죠. 몸이 후달리고 힘도 빠지지만 이제 쓰레기를 리어카에다 싣고 언덕을 넘어 끙끙끙끙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뭔가 무거웠는데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리어카가. 그래서 쭉 꼭대기 위에 쭉 다 올라갔는데 뒤를 돌아봐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연탄재가 높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언덕을 딱 넘어서 올라갔는데 뒤를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친구들이 네 아버지는 아유 환경미화원이야,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꼭 놀릴 것만 같았고, 또 아버지의 직업이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들의 마음이었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저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또 일터로 나가고 또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면서 이 아들이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학교 마치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아버지 같이 밀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너무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고 어리석은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보름달 빵 2개를 사서 아들과 먹으면서 아들에게 더 떼어서 줍니다. 아빠는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불러. 너가 더 먹어.
너는 한참 클 나이잖아.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보름달을 서로 한 입씩 베어 먹으면서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가득 채워졌답니다. 어르신들 어떤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려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와지고 전달이 되어지니 아들의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렇듯 부자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없었던 행복들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결핍되어져 있는 인생, 삶 속에서는 행복을 느끼기가,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은 어떤 부유한 조건 속에, 완벽한 조건 속에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알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이런 원활하고 이런 주변에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때 정말 조금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은 행복한 마음은 너무너무 가득 차고 넘쳐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나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내 주변의 이웃, 친구, 나는 이들과 어떤 마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이란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즐거웠던 또 기뻤던 또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삶이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아마 행복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좋은 일, 나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삶이라면 분명히 행복보다는 좀 마음에서 불행하고 외롭고 우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 주변에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만나면서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죠. 그렇듯 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때로는 나의 아이들에게, 때로는 나의 부모님에게 먼저 달려가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민다면 그분들과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행복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데서 행복은 만들어지고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이야기로
어르신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